안녕하세요. 리사이클 소재를 개발하는 라이루트 대표 신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한테 25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발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긴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루하지 않게 애니메이션도 많이 넣었고 구성도 알차게 짰으니까 같이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이 패션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고 리사이클 원단의 종류와 그 다음에 현재 시장의 현황, 그 다음에 저희 기업인 텍스닉 소개를 끝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공통 목표는 바로 온실가스 배출 달성 제로 목표입니다. 사실 저는 패션 산업에 종사하면서 한국에서 진짜 이 제로 달성 목표를 위해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 연도에 이제 프랑스 출장을 갔다 오니까 생각보다 정말 많은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일단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유엔에서 같은 경우에는 패션 산업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을 재활용 섬유를 사용하는 전략을 내놓기도 했고, 대도시인 뉴욕 같은 경우에는 패션 업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수익의 2%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패션 산업에서도 자체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2019년 유럽에서 열린 G7 패션 협약에서는 2025년까지 이 의류 같은 제품을 만드는 데 드는 원자재의 25%를 친환경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2050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잇따라서 21년 미국에서는 범위를 더 좁혀가지고 이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챌린지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전 제품의 90%를 리사이클 소재를 사용하겠다라고 선언한 자리였습니다. 그냥 단순한 가벼운 선언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패션 협약을 들여다보니까 전 세계의 패션 산업을 리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선언을 한 정말 어마어마한 큰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에는 프랑스 대통령도 참여했을 정도인데요. 이런 해외 흐름은 국내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친환경 패션 이행 선언이 국내에서 이뤄졌으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환경 소재를 30% 이상으로 전환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흐름으로 인해서 이 리사이클 소재 시장이 정말 매년 급격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전체 리사이클 소재 시장을 약 10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패션 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리사이클 소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일방적으로 정말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재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나일론 같은 소재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프라다 나일론 백에 사용되는 그런 미끄덩한 소재를 말하고요. 폴리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나도 많은 곳에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코스의 그룬백 또는 파타고니아의 후리스 또는 어떤 자켓 이런 데 사용되는 게 폴리 소재고요. 그리고 이제 레더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합성 피육이라던가 뭐 가방, 신발에 들어가는 레더 제품이 있습니다. 리사이클의 성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리사이클 나일론 같은 경우에는 폐어망을 재활용해서 이 리사이클 소재를 만들고 또한 이 나일론을 만드는 그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다시 재활용해서 리사이클 나일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리사이클 폴리 같은 경우에는 많은 패션 기업들의 홍보 문구에서 이 제품은 페트병의 11개를 재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만든 제품을 리사이클 폴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리사이클 레더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이런 부산물, 농작물을 활용해서 이 소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국내나 해외에서는 이러한 리사이클 소재를 적용하는 많은 브랜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제품들은 실제로 해당 리사이클 소재를 사용해서 만든 제품들 사진으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특히나 이 리사이클 소재 중에서도 약 50%의 비율은 이 폴리 소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리사이클 소재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이 2년 전부터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이슈가 바로 보틀 투 보틀인데요. 이 보틀 투 보틀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페트병을 사실 페트병으로 재활용하는 게 가장 친환경적이고 순환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건데, 섬유산업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순환고리가 끊기고 오히려 옷이 버려졌을 땐 다시 재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뉴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페트병은 식품 산업에서 사용하는 게 가장 친환경 점임에도 불구하고 섬유 산업에서 현재 그 페트병의 재생 원료의 80%가 이 저희의 의류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 리사이클 폴리를 사용하는 특정 기업 그린 워싱이라는 단어로 좀 기사가 나오는 이슈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리사이클 소재의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이 원재료의 수급 문제가 있었습니다. 폐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제한적입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탄소 배출 제로를 외치고 있다 보니까 이 패션 산업에서는 리사이클 소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수요만큼 공급이 따르지 않는 것이 이 리사이클 산업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원료 공급이 불안정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패션 산업의 현황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보면서 내가 만들 리사이클 소재는 반드시 이 두 가지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했듯이 수급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열심히 2년 동안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이 제품을 개발했는데 원재료가 부족해가지고 이 제품을 판매할 수 없는 경우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반드시 이 폐기물의 양이 정말 많아야 될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친환경 쪽에 관련된 부분인데 재활용이 꼭 필요한 원료를 사용할 것입니다. 사실 페트병을 재활용한 리사이클 폴리도 충분히 친환경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식품 산업에 충분히 필요한 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활용할 제품은 어디선가도 아무 데서도 쓸모없는 그런 폐기물을 가지고 재활용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이 체크 포인트, 이 두 개의 박스에 당당하게 체크 포인트를 그을 수 있는 소재 텍스닉 소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개발한 이 텍스닉 소재에 대해서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전 세계는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길가에만 가도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 전기차도 이러한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환경을 위해 만들어진 전기차 이면에는 제조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탄소 배출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심각성은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다 인지하고 있었고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기술 개발 사업에 많은 기업들이 현재 뛰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라이루트는 이러한 쟁쟁한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배터리 적용 전 단계에서 버려지고 있는 폐 2차 전지 분리막을 재활용해서 섬유 소재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기업입니다. 저희가 많고 많은 이 배터리 재료 중에 2차 전지 분리막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앞서 말한 그 비즈니스 체크 포인트 첫 번째에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국내에서 연간 10,000톤 이상의 폐 2차 전지 분리막이 제조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리막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새 상태로 발생이 되고요. 스펙오프가 돼서 배터리에 사용하지 못하고 정말 이런 롤 상태로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이 분리막의 무게가 미터당 10g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10,000톤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 국내에서만 발생이 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서 이 2차 전지 분리막 시장도 연평균 40%씩 성장하고 있으며 이 2차 전지 분리막의 폐기물 문제는 정말 매년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내놓으라 하는 2차 전지 분리막 기업들은 이러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현재 많은 해외에 분리막의 신설 공장을 현재 세팅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2차 전지 분리막의 폐기물을 통해서 약 33,000톤에 달하는 탄소 배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이 어마어마한 양의 2차 전지 분리막을 잘 재활용하면은 원료가 부족하지 않는 어떠한 소재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첫 번째 체크 포인트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세계 1위 분리막 기업인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 아이테크놀로지 그리고 삼성 SDI 납품 기업인 W스코프 코리아와 이 2차 전지 분리막 수급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해당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 톤의 30%만 저희가 재활용해서 판매하더라도 약 200억 원의 매출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첫 번째 비즈니스 체크 포인트를 여기에 둘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 분리막을 가지고 어떻게 리사이클 소재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2차 전지 분리막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능성 브랜드 고어텍스가 최초로 개발한 그 멤브레인과 동일한 미세 다공형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미세 다공형 구조는 투습 방수 효과가 내는 기능성 필름입니다. 이 구멍이 가지고 있는 크기가 물보다는 작기 때문에 물을 막아주는 방수 역할을 하고, 반대로 수증기보다는 이 구멍이 크기 때문에 땀을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그러한 고성능의 필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필름의 구조를 잘 활용해서 섬유 소재와 결합하면 투습, 방수, 방풍 기능이 구현되는 리사이클 소재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분리막이 가진 본연의 그 미세 다공 구조를 해치지 않고 섬유와 결합하는 기술 개발을 지난 1년 반 동안 진행을 했고요. 원래는 소각이 돼서 탄소 배출을 발생시키던 이 분리막이 자사의 재활용 기술을 통해서 분리막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탄소 배출을 저감시키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폐 2차 전지 분리막의 수명을 연장시킨 차세대 리사이클 소재 텍스닉을 소개합니다. 텍스닉은 2022년 혁신상을 수상했으며 최근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이 혁신성과 친환경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저희가 시제품 개발을 했을 때 사실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저희를 알아봐 주시고 ADN이라는 프랑스 프로그램으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현재 유럽 진출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제품 개발과 동시에 많은 기업들이 함께 POC를 진행해 주었는데요. 삼성물산의 빈폴 골프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에 이미 출시가 돼서 55개 매장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빈폴 골프 제품에서 텍스닉이라고 써져 있는 태그를 확인하게 되면 그게 바로 저희가 개발한 소재로 만든 제품입니다. 그 외에도 아웃도어 브랜드 제로그램과 하반기에 우비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자켓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루이카토즈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운동화랑 가방 브랜드 등 다양한 기업들의 소재를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텍스닉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계 최초로 분리막 재활용 기술에 성공한 제품입니다. 이 2차 전지 분리막은 무극성이고 열가소성입니다. 즉 매우 온도에 취약하고 어떤 것과도 잘 붙지 않은 그런 무극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리막이었는데요. 저희는 먼저 이 무극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면 가공 처리 기술을 개발하였고, 이 분리막이 가진 미세 다공을 해치지 않고 섬유와 결합시키기 위한 저온 접착 기술 개발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 2개의 기술이 한 공정 안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계 개발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에 대한 특허 2건 등록을 완료했고 양산 테스트까지 완료하면서 현재 이제 시장에 나온 상황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 이 기계만 있다면 정말 다양한 소재를 만들어낼 수 있고 다양한 품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치는 리사이클 소재 중에서도 최고의 기능성을 내는 제품입니다. 많은 리사이클 소재들은 되게 환경에 집중돼서 개발이 됐다면 저희는 환경과 플러스 기능에 집중돼서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일단은 영세 유화도 착용 가능할 정도로 인체에 무해하다는 오코텍스 인증을 획득하였고요. 이 2차 전지 분리막이 가진 그 본연의 미세 다공 기능을 그대로 구현시켰기 때문에 저희 텍스닉 소재는 땀을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투습과 방수 기능이 구현되는 고기능 리사이클 소재입니다. 의류에 사용되는 텍스닉 소재 같은
말했듯이 투습, 방수, 방풍 효과가 구현된다면 이러한 액세서리, 가방이나 신발류에 사용되는 텍스닉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 분리막의 물성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인장 강도와 경량성이 있는 기능성 소재로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은 이 분리막을 재활용한 유일한 부가가치 제품입니다. 좀 전으로 돌아가 보면 제가 아까 말한 비즈니스 체크포인트 두 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다른 산업에서도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2차 전지 분리막은 초고급 분자량 폴리에틸렌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제품을 가지고 여러 번 다양한 것을 만들려고 시도한 기업들이 많았는데 아예 성형 자체가 되지 않은 UHMWP라고 부르고 있는 이러한 물성을 가진 분리막입니다. 저희는 이 분리막의 특성을 가지고서는 패션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고부가가치 높은 섬유 소재로 개발했습니다. 이 분리막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만들어낸 사례가 저희가 라이루트 텍스닉 소재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디에도 쓰일 수 없는 필요한 이 원료를 가지고 부가가치 높은 제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제가 앞서 말한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 체크포인트 두 가지에 다 해당되는 제품이었고 너무나도 다행히 좋은 팀원들을 만나 이 소재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차 산업에서는 탄소 배출을 발생시키는 이 폐2차 전지 분리막이 자사의 혁신적인 접착 기술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이 리사이클 소재로 탄생했습니다. 저희 텍스닉을 야드가 미터당 사용했을 경우에 약 28g의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회사의 가치는 이 리사이클 소재보다는 이 재활용 기술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1년 반 동안은 이 분리막의 미세 다공형 구조를 활용해서 이러한 레이어드 원단을 개발했다면 작년 하반기에는 이 분리막을 가지고 실로 만드는 기술 개발 사업까지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 상반기에 원사 시제품 개발에 성공하면서 국내에 넘버원 그 시트 제조 기업인 코오롱 글로텍 그리고 두얼텍스와 함께 저희가 개발한 시제품 원사실을 가지고서는 자동차 시트 소재 시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이번 달 2월에 열린 제네시스 전기차 프레젠테이션에 같이 함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양한 리사이클 소재를 만들며 이 텍스닉이라는 소재가 여러분들의 일상에 모든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재활용 기술을 개발해 나가는 회사로 성장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 연도 2월 달에 A라운드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현재 자체 공장을 세팅하고 있습니다. 5월 안에 저희는 자체 공장 구축 완료를 지금 좀 목표로 두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앞서 설명한 원사 사업을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3년 안에 유럽 내 자체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한 그 비즈니스 포인트를 얘기한 그 두 가지 포인트에 해당되는 또 다른 폐기물을 발견했을 경우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재활용 기술 개발을 통해 다양한 리사이클 소재를 만들 것이며 2030년까지 약 4만 6천 톤에 달하는 탄소 배출을 저감시키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최종까지는 아니고 30년까지의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희 제품의 기능성, 환경성 또는 차별성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고 그러면 우리 텍스닉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저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 소재라는 이 분야는 소비자들 또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교감하기 되게 어려운 분야입니다. 대부분 B2B 비즈니스로 진행되기 때문에 패션 기업과 소통을 하고 교감하지 이제 일반 소비자들 분들과 교감하기 되게 어려운데요. 소재 분야에서 일반 소비자들과 소통하고 함께하고 있는 것을 가장 잘하는 브랜드가 저는 고어텍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어텍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능성에 되게 포커스돼서 진행됐다면 저희는 되게 뻔하고 영한 정말 MZ 친구들과 같이 교감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번 팀원들끼리 내부적으로 우리는 소재를 파는 게 아니고 텍스닉 브랜드를 팔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텍스닉의 문화를 만드는 데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번 주에 성수에서 열리는 저희의 팝업 스토어인데요. 약 2주 동안 운영될 예정이고, 성수에 갈 일이 있으면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소재로 만든 다양한 브랜드들의 제품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재를 직접 경험하고 이 소재의 기능 테스트를 직접 눈 앞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결국 이 텍스닉이라는 문화를 만들고 회사를 성장시키려면 좋은 인력이 계속해서 저희 회사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를 듣고 저희와 함께 이 텍스닉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 텍스닉 공식 메일에 이력서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야, 전공 다 상관없습니다. 어떻게든 저희와 텍스닉 문화를 어떤 방식으로 나의 전공 또는 나의 역량을 살려서 함께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아이디어 한 줄만 있으면 이력서는 그걸로만 저희가 성심성의껏 검토하겠습니다. 지구를 위한 새로운 쓰임새를 찾는 그린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는 올바른 길의 라이루트 대표 신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